회사에다가 유조선에 가서 테러 짓다고 어떤 애들은 자기네들이 신성한 신의 사명을 띠었다 생각하고 자살 폭탄 테러를 할 수도 있고 폭탄을 자동차에 싣고 대상 안으로 돌진하는 병신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할까? 어머 무서워. 나의 오판으로 미국이 위협에 처했다. 다시 취소 이렇게 할까요? 브라보, 브라보. 계속 하세요. 계속. 왜? 국제유가는 계속 올라갈 거니까. 그렇죠? 무서워할 것 같아요? 안 무서워 안 되니까. 너희들 뭔가 게임의 규칙을 모른다예요. 뭐 알고 해야지. 제가 그래도 동학군들을 내가 병신이라고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 독립운동 어떻게 한 줄 알아? 그거거든요. 전체적인 세상의 흐름, 어떻게 지금 일이 벌어지나 알고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무작정 우악 한다고 해서 그게 되냐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동학운동 실패했던 사람들 나중에 뭐 합니까? 일진이라는 것만 더 친일파 조직 만들잖아요. 그건 아세요 혹시? 아 이거 모르세요? 아이고 이런. 동학운동 할 때 바보같이 국제정세가 변하는 것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민족끼리 해가지고 북한들 좋아하는 슬로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동학군 만들어가지고 죽창이랑 쟁기로 일본의 기관총 앞에서 덤볐죠. 부적 써가지고 태워서 양잼을 마시면은 총알이 맞아도 안 죽는다 이런 생각하면서. 그런 건 교과서에 나오나요? 안 나와요? 아 이런 얘기를. 그럼 무엇이 도대체 바른 역사야 도대체? 어? 그거 알고 있어야지. 부적을 가슴에 붙이면은 총이 안 맞는다 이런 거 하고서 부적 갖고 다니면서 싸우고 했다고요. 그러면 진짜 총이 안 맞았어? 벌집이 됐잖아요. 아니 뭐 이런 짓을 하냐는 거야. 이런 짓을. 응? 그게 집단 체면에 빠져가지고 다 조선 백성들이 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간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소신을 지켰어요? 일진에 만들어서 조선 왕조 멸망시키는데 공헌했잖아요. 친일파잖아. 응? 그렇게 된다니까. 세상의 흐름을 알아야 되니까. 세상의 흐름. 어떻게 세상이 움직이고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생각해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무턱대고 마구 전진하는 건 그건 뭐야? 그거 레밍? 그거예요. 그 낭떠러지에 한 명 따라가면 줄줄이 따라가는 거.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나라 진짜 그 짓 하고 있어요. 지금. 얘네들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외롭잖아요. 그래서 아랍에도 우리랑 똑같은 레밍들이 너무 많아. 이런 등신 같은 거. 볼 때마다 이런 거예요. 아이고 한심한 것들. 저거 왜 해?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응? 나 같으면 좀 더 좋은 방법을 쓸 텐데. 트럼프 새해 갈등은 파키스탄과 함께. 아하. 왜 그런 줄 아세요? 파키스탄과 함께? 그 패권 국가가 되려면은 반드시 취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그게 무역 항로, 원자재, 기축통화예요. 왜 그러느냐? 패권 국가가 된다는 건요. 그 덕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저 주사파애들처럼 무슨 뭐 역적 패당, 뭐 부당한 정치 이런 식으로 도덕이 없어요. 국제관계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강한 자가 통치하는 거예요. 힘이 세야 패권 국가가 되는 거예요. 힘이 세려면 뭐가 필요해요? 군사력이라고요. 군사력을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결국 돈이에요. 근데 미국 경제가 올해 뭐 3% 성장이 저하됐으니까 야 저쪽에 저기 오키나와서 군대 빼 이런 식으로 못 한다고요. 한번 군대가 배치되면 계속 거기 있어야 돼요. 전략적 요충지니까. 즉 미국의 경제가 좋건 나쁘건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배치가 돼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려면은 미국은 안정적인 고정 수입이 있어야 돼요. 막대한 양의 고정 수입. 그 고정 수입을 기반으로 바로 그 군인들을 먹여 키우면서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무역 항로, 원자재 시장, 기축통화예요. 왜? 여러분들이 이거는 365일 써야만 되는 거니까. 핸드폰, 자동차 괜찮아. 미국이 핸드폰, 자동차 잃어버려도 상관 안 해요. 누나는 꿈쩍 안 하잖아요. 왜? 어차피 그거는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대영 제국이 식민지 석권에서 실패했던 이유가 뭐예요? 면화가 생각만큼 잘 안 팔리면서. 왜?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고정 수익을 통한 군사 유지라는 개념이 아직 덜 확립됐을 때였거든. 미국은 이제 그걸 배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장악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도전하면은 작살내버립니다. 그 외에 한국이 미국에서 현대자동차를 뭐 80%를 팔아먹건 뭐 한국의 그 삼성 안드로이드가 미국 스마트폰 시장의 100%를 장악해도 괜찮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터치하잖아. 왜?
그래 봐야 뭐 중국 제품이 들어서 일본 제품에 다른 제품이 왔을 때 경쟁하면 또 그 시장을 뺏길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터치하잖아요. 하지만 제가 얘기했던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지키려고 합니다. 여기서 0.1%라도 우리가 취하려고 그러면 그때는 몽둥이가 날라와요. 그래서 건드리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섣부르게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파키스탄이 중국하고 위안화를 교역하려고 그랬어요. 어허, 기축통화 건드리네. 이러면 몽둥이 맞지. 이거 하면 안 된다니까. 파키스탄이 전 세계 무역 교역량의 순위에서 높지가 않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다니까. 왜? 기축통화 건드렸어요. 그거만 보는 거야. 너 기축통화 건드렸어. 그건 죽는다예요. 파키스탄 이러면 안 되죠. 왜 그래 갑자기.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파키스탄을 통과해서 중국으로 연결하는 고속도로, 철도, 기타 등등 파이프라인을 지금 뚫으려 하고 있어요. 어허, 무역 항로를 독자적으로 개발하려고 그러네? 이러면 안 되지. 지금 벌써 2개 건드렸네. 아, 에너지까지 건드렸으니까 3개 다 건드렸구나. 넌 죽었다. 해. 이거 건드리면 안 되지. 이 나라 대통령도 이제 강의를 들으면 이런 실수 안 할 텐데. 차라리 이거를 중국에서 제안하면은 이거를 빌미로 미국한테 다른 걸 협상 걸어야지. 똑똑한 지도자라면은. 야, 중국 이거 제안해왔다. 나 이거 안 하고 너랑 거래하고 싶은데 너 나에게 뭐 해줄래? 이렇게 나가야죠. 응? 등신같이 이거 덥석 물어? 이거 무는 순간 파키스탄은 테러 천지된다니까요. 보세요, 이제 제 말이 틀린가. 파키스탄 전역 곳곳에서 테러와 혁명이 일어날 겁니다, 이제. 미래가 보이고 있죠, 미래가. 아랍이란 힘겨루기 격화. 아까 얘기했죠? 수니파의 맹주 사우디아라비아, 시아파의 맹주 이란이에요. 둘은 계속 갈라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절대 이란 혁명은 성공 못할 거예요. 내가 100% 확신하는 거예요. 단 혼란이 크면 클수록 국제 여건 올라가니까 나쁘지 않아. 트럼프 이란 제재 유예 연장 이번이 마지막 기회. 왜? 이란이 망할래나 보죠. 이란이 망하면 안 되잖아요. 살려줘야지. 이 메커니즘이 보이세요 지금? 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란이. 망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살려줘야지. 숨통을 열어줘야죠. 너희들은 계속 싸워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평창 올림픽을 이제 뭐 해가지고 뭐 훈련을 안 한다고 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평창 올림픽 기간 동안에 훈련을 안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트럼프가 북진 안 한다는 소리 안 했잖아. 훈련만 안 하면 되죠. 훈련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아직 모르겠다예요. 좀 더 두고 봐야겠다. 그리고 혹시 알아요? 제가 그때도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그거는 제가 자연사박물관에서 강의한 것 같은데 평창 올림픽 할 때쯤 되면은 AI가 무진장 퍼질 것이다 우리나라에. 그 제 강의 보시면 나와요. 진짜 퍼졌죠? 희한하게도 전라도에만. 예? 퍼지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거는 제가 CIA가 아니라 그런 건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 게 아니라 흐름을 보면 답이 나온다니까요. 그냥. 아, 다음번에 어떤 일이 생기겠구나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문 많이 읽어야 돼요. 신문 많이 읽다 보면은 감이 와요. 아, 어떤 일이 벌어진다. 앞으로. 그게 흐름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 감이라는 게 생겨요. 이게 평창에 이렇게 항공모함 훈련 안 하고 와 있으면 되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죠? 훈련만 안 하고 와 있으면 되잖아. 그럼 북한 애들이 과연 평창 올림픽에 참가할까? 안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면? 그럼 평창 올림픽 파토나겠네? 이리 치나 저리 치나 평창 올림픽 망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래서 평창 올림픽은 좀 더 봐야 돼요. 그리고 자위대가 우리나라 해군을 대신해서 북한의 밀수선들을 감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리고 가끔씩 우리나라 그 울산, 포항, 여수 근처에서 자꾸 지진이 일어나죠. 진도 2.0으로. 예? 자연지진. 희한해. 진도 2.0은 미사일 터질 때 나오는 진동인데. 나는 그걸 그렇게 추정해요. 북한 잠수함 터지고 있는 소리다. 하루에 5번씩 지진이 날 수 없거든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그렇게 지진 위험 지역이었다고? 그리고 여기 안 나오지만은 뭐가 있냐면은 제가 예전 3년 전부터 제가 강의했던 내용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 일어날 것 중에 하나, 한일 관계에서 평화헌법 개정되고 자위대 정식 군대 되고 그 다음에 일본 해상 자위대 군사기지가 한반도 안에 생긴다. 이게 제가 3가지가 얘기한 거예요.
두 개는 이미 어느 정도 실현됐어요. 세 번째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것도 제 예상에 적중했죠. 뭐냐? 미국하고 일본군이 한반도에서 훈련을 하면서 일본군을 지금 한반도에 지금 주둔시키려는 걸 하고 있어요. 그 말 자체가 그거예요. 그 말이 그 말. 그 말을 돌렸단 말이에요, 지금. 한국에서 훈련하게 되면 어떻게 돼? 일본 자위대 군대들. 한국에서 훈련하면은 훈련 끝나고 집에 가나? 거기서 자야지. 일단 궁뎅이 깔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천막 치던 거 콘크리트 바르고 콘크리트 바르는 거 담벼락 치고 하면서 기지 세우면 되니까. 지금 그거 하려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내가 문재인 정권 들었으면 한국에 일본 기지 생긴다고 얘기했는데 그거 진짜 만들려고 그러네. 아직 여러분 모르시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왜? 한국이 안 움직이니까.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미국이 대만하고 여행법 만든다는데 이거 이제 대만을 독립국가로 만들려는 시도가 있죠, 지금. 그리고 이스라엘 총리가 인도를 방문했죠. 그리고 터키군이 미군 지원 시리아 내 쿠르드 민병대에 연이어 이틀째 포격 훈련. 리비아 아이시스 추정, 송유관 폭발. 뭐 국제교육과 위협하다. 위협은 뭐 위협이야. 땡큐지. 이런 앞에 이 여러 뉴스들을 쭉 보면 이 흐름 속에서 무엇을 볼 수 있냐는 거예요. 이런 뉴스들. 여기서부터. 이 흐름을 보면 어떤 흐름이 보이냐는 거예요. 뉴스 기사는 하나의 단편을 정독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흐름이 중요하거든요. 무엇이냐? 중국의 1대1로가 실패하고 있다, 지금. 1대1로 지나가는 국가에서 죄다 분쟁 생기네. 그건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러니하게도 국제유가는 마구마구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70달러 넘어가고 이제 80달러. 제가 그것도 예전에 강의 때 얘기했을 거예요. 그 공개된 것 중에. 국제 유가가 80달러까지 올라가면 그건 미국이랑 러시아가 한편인 줄 알면 된다. 아마 조만간 80불까지 올라갈 거예요. 왜? 올릴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얘네들 보니까. 근데 지금 그 사건과 맞춰서 하나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뭐냐? 동시에 요거예요. 중국하고 러시아가 송유관을 건설하는데 러시아의 원유의 수입을 2배로 늘리겠대요. 아하. 여기 기사까지 보면 여러분들은 뭔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중국하고 러시아 관계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 같은가 보이세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런 뉴스의 흐름을 보면은. 네? 아, 중국이 러시아한테 잘 보여야 된다? 거기까지? 뭔가 좀 더. 러시아가 좀 더 커진다. 지금 미국은 중국을 죽이려고 하는 분위기인데 지금. 네? 안 좋아질 거예요. 그건 안 좋아져요. 80불로 올라간다는 소리는 미국하고 친구가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건 중국하고 러시아는 사이가 나빠지게 된다는 소리예요. 자, 미국하고 러시아가 조만간 사이가 나빠질 건데 러시아로부터 석유 의존도를 2배로 올리고 있다? 무엇이 예상되세요? 이렇게 되면은. 목줄 잡혀. 러시아한테. 그게 지금 보이는 거예요. 러시아한테 목줄이 잡힌다는 소리는 뭐예요? 80불로 올라간 다음에 러시아가 중국으로 원유 수출을 딱 금지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시나리오가 보이세요 지금? 어떤 일이 예상되는가? 아하, 중국 죽겠네? 이거예요. 아이고, 중국 망하겠네? 이게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중국은 왜 러시아 쪽으로 2배를 파이프라인을 뚫으려 할까요? 왜? 비중을 많이 최대한 확보해서. 비중? 아니요. 중국은 중국이 석유를 수입할 수 있는 루트가 어디예요? 중동에서 석유를 가지려면 어떻게 와야 되죠? 바다로 가야 되죠. 그 바다는 지금 누가 지키고 있어요? 그 미국이랑 사이가 나빠지면 그 바닷길은 어떻게 될까요? 막히죠. 그럼 이게 땡이네. 그럼 고려사항이 안 돼. 그럼 중동은 날아간 거예요. 그렇죠? 꿈도 꾸지 말아야 돼. 또 다른 루트 어디예요? 육지죠. 어디를 통해서 들어오는 방법이에요? 러시아. 중앙아시아가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중앙아시아를 택하지 않고 러시아를 택했어요. 왜?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보죠. 왜 그럴까요? 이란에서 혁명이 나왔죠. 터키에서 쿠르족 죽인다고 지금 대포 쏘고 난리를 치죠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금 수도 선포했다고 막 파키스탄 애들, 이스라엘 애들이 두들겨 패고 난리가 났죠. 거기서 갖고 올 수 있겠어요? 그러면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러시아. 러시아가 만약에 중국을 배신한다면 이런 슬픈 비극이 있을 수가. 그렇죠? 토끼몰이 작전이잖아요. 지금 딱 기사를 보면은 미국이 지금 중국을 어떻게 몰아가고 있구나. 이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 돼요. 전체적인 그림. 네?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긴다니까. 이거 지금 제가 에너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금융까지 들어가면요. 중국 걸레예요. 지금. 뭐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살아있지 할 정도로 이미 망한 나라라니까. 중국은 미국이 한 방만 치면 날아갑니다. 북한 새끼손가락으로 쳐도 날아가는 나라예요. 그럼 미국이 왜 안 할까요 지금? 문재인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왜?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가 육군을 제공 안 해주잖아. 예? 이번에 남북통일 할 수 있는데 남북통일뿐만 아니라 만주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그거를 최대한 협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이 아직 살아있는 것이고 북한이 아직도 살아있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결론 때 얘기하겠지만. 자,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 보이시죠? 아자자장 그냥 분쟁이 일어났죠? 이 분쟁도 근데 특이해요. 분쟁의 패턴을 보면 뭐가 있냐? 이게 러시아 시베리아 그 철도 계획이에요. 물론 제가 여기다 지금 북한 때문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어때요? 미국이 어디에 중점적인 공격을 하고 있어요? 중국이죠? 미국하고 러시아 안 싸우겠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전부 다 중국 겨냥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거 흐름을 보라는 거예요, 흐름. 그리고 이 혁명이나 구테타는 굉장히 성공적이죠. 그러니 중국이 무슨 용가리 통뼈가 있다고 이거를 성공시키겠냐는 거예요. 이 분쟁지역 가서 그러면 다 분쟁 쟤네들이 정리할 거예요, 중국 애들이? 무슨 수로? 이게 돈이 한두 푼 드는 사업이 아닌데. 전쟁은 돈이 필요해요. 그렇죠? 분쟁을 조정하는 것도 결국 무력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미국처럼 중국이 고정 수입을 갖고 있어요? 기축 통화를 가지고 있기를 해. 아니면은 뭐 독자적인 에너지원 루트가 있어. 아니면 무역 항로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중국이 군사력을 유지하는 그 재원의 돈의 원천은 어디서 오고 있는 거죠? 중국 애들은 그 국방비를 어디에서 지금 벌어서 지금 채우고 있는 거예요? 중국. 수출이란 말이에요. 트럼프가 지금 수출을 막고 있죠? 그럼 중국의 국방비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그렇죠? 네, 중국은 답이 없다니까, 지금. 답이 없어, 이래서. 망하는 거예요, 지금 중국은. 중국이 900빌리언, 잠깐. 이게 1빌리언이 10억이거든요. 10억, 100억, 1000억, 9천억 달러. 9천억 달러면 한국 돈으로 얼마야? 1000억, 조, 10조, 100조, 900조인가? 정확히 계산 못하겠어요. 하여튼 그런데 그 돈을 지금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어디다가? 카자흐스탄에다가. 아이고 왜 이래 진짜. 오늘이 16일인가 그렇거든요. 17일인가? 17일. 어저께 카자흐스탄 대통령이랑 트럼프 대통령 워싱턴에서 만나서 성명 발표하고 했어요. 안 되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생각했을 때 트럼프가 어떠한 제안을 했을까는 저는 상상되는 게 있어요. 하지만 방송으로는 얘기 안 할 거예요. 얘기는 안 할 거예요. 하지만 일이 터지면 그때 얘기할게요. 비공개 방송에서만 제가 이야기할 거예요.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거는. 자, 여기에 이게 지금 다 분쟁 난 지역이에요. 중국의 1대1로를 따라서. 뭐 어떻게 사업해 이거? 이 배예요, 배. 중국 배 못 지나간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1대1로 실패한다는 거예요. 중국도 경제 성장이 어떻게 되냐면 GDP 성장, 정부 지출 더하기 가계 소비 더하기 수출 빼기 수입. 수입은 GDP의 마이너스 요소니까 빼고 지금 중국의 수출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트럼프가 막고 있죠? 관세 올린다든가 보이콧 하면서. 그럼 수출은 GDP의 성장 요소가 아니네? 가계 소비 어떨까요? 중국 애들이 소비를 막 하느냐? 뭐 돈이 있어야지. 기껏해야 밥 사 먹는 정도예요. 월세 내고. 그러면 끝. 그러면 남는 게 뭐예요? 정부 지출. 그 정부 지출이 바로 1대1로 프로젝트란 말이에요.
근데 이 1대1로 프로젝트를 통해서 중국은 봐라, 내가 시진핑이가 제2기 집권 한 번 더 집권을 했더니 중국이 이렇게 위대해지고 잘 살지 않냐,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정부 지출을 통한 GDP 성장 1대1로의 개발이에요. 근데 여기가 분쟁 지역화 돼가지고 못하면 어떻게 되죠? 시진핑이는 가는 거죠. 보이세요? 이 국제정세 움직임이 왜 이런 식의 일이 벌어지는가? 혁명이 이란 정권의 종교지들이 부패해서 나이가 고령자라,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응? 그런 걸 보면서 판단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미 장기 게임에서 진 거예요. 왜? 그게 근본적인 핵심이 아니라니까. 이 분쟁의 근본적인 핵심은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박근혜 대통령에 관련된 탄핵 사건 마찬가지거든요. 막 저거 봐요. 그게 진짜 그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닌데 너희들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겠구나. 이 분쟁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알아? 이거거든요. 뭘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 입에 몇 조 깨난 것 같아 이번에?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중국하고 미국 간에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미국 편이 아니에요 지금. 응? 분쟁 지역화돼 가고 있다고. 여기서는 선을 명확히 해야 돼요. 경계선 국가들은 중도라는 게 없어요. 명확하게 나는 네 편, 나는 내 편, 이게 확보가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국이 나는 네 편 딱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은 미국은 세력을 확장하려고 그러죠? 그럼 북한으로 넘어간다고. 그럼 분쟁 지역은 북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는 균형 있는 외교 할래. 그럼 어떻게 돼요? 균형? 그러면은 중국도 달려들고 미국도 달려들어요. 내 편으로 만들어야지. 그럼 어떻게 돼요? 아수라장이 된다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한쪽 편 들어야 돼. 물론 중국 편을 들 수 있어요. 그냥 나 중국 편 들래 소신 있게. 딱 그러면 어떻게 되죠? 미국이? 그래 나 나갈게. 그럴 것 같아요? 이놈을 봐라. 이렇게 나가지. 여러분 미군이 철수하려면 돈 많이 듭니다. 그동안 박아놓은 게 많아서. 그렇죠? 우리나라가 그 돈 다 지불할 거예요? 철수 비용? 돈 많이 들어요. 철수 비용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근데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철수하는데 쓰는 비용이 더 클까요? 철수하라고 말하는 놈을 쫓아내는 데 쓰는 비용이 더 쌀까요?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답은 다 나와 있어요. 너 말 조심해. 너 말 조심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거예요. 게임의 규칙을 정확히 하라 그래요. 게임의 규칙을. 문재인 대통령한테 정확히 보라는 거예요. 게임의 규칙을 알아요. 국제정세의 게임의 규칙. 성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게임의 규칙이에요. 각자 이익을 위해 싸우는 전쟁이고 그 이익에 대한 개념 파악 못하고 헛소리 하고 이상한 짓거리 한다? 너 갈 수도 있다예요. 왜? 역대 왕조 봤잖아요. 아까부터 난리가 나잖아요. 아니 왜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를 못할까요? 이거 아직도 몰라? 응? 패권 경쟁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아직도 모르냐는 거예요. 근데 이 패권 경쟁이라는 게 그러면 여러분들 들으면 어때요? 굉장히 거북스럽습니까? 패도 정치, 패권 경제, 그다음 우리가 조선시대 때 얘기하는 덕치주의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응? 너무 어려운가?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남자가 성격도 좋고 돈 많이 벌어주면 좋겠죠. 근데 성격은 더럽고 돈 많이 벌어주는 남자하고 성격은 좋은데 돈을 한 푼도 못 벌어주는 남편하고 누구를 선택할 것 같아요?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누가 더 좋을까? 왜? 그러니까 그 현실이 현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향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제가 생각하는 여자에 대한 이상향도 있죠. 이쁘고 몸매 좋고 성격 좋고 근데 그거는 이제 내 생각이고 결국 선택을 할 때에는 내가 원하는 걸 다 취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선택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은 어디를 택하게 되느냐? 돈 쪽을 택하게 돼 있어요. 그건 절대 추하거나 나쁜 게 아니에요. 응? 여자분들도 말할 때 사랑 얘기하다 결혼할 때 보면 꼭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하고 하는 거 이해해 줄 수 있어요. 왜 그런 거지 인생이라는 게. 응. 왜? 그게 현실이니까. 즉 우리가 국제정세를 바라볼 때 우리가 어느 나라와 동맹국을 맺느냐 하는 결정의 문제에 있어서는 도덕성을 보는 게 아니라니까. 물론 도덕성도 있고 나에게 경제적 이득이 된다면 제일 좋아. 그런 나라 여러분들이 아는 나라 중에 있어요? 없죠. 그러면 있는 거 중에 선택하세요. 있는 거 중에.
공산주의 달자를 없는 걸 자꾸 얘기하지 말고 있는 것 중에 선택해야 되니까. 왜? 존재하지 않는 나라니까. 그건 존재한 나라 중에 성격은 더러운데 나한테 돈이 될 나라, 이거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네. 패권 국가라는 거는 내가 아까 얘기했던 패권을 내가 왜 좋냐 나쁘냐 먼저 물어봤던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건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왜 그러느냐? 좌파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패권 정치, 제국주의 나쁘다. 그래. 좋아. 한번 따져보자예요. 먼저 첫 번째. 아까 제가 했죠. 패권 국가가 절대 양보하지 않는 것이 바로 무역 항로, 원자재 무역, 기축통화 3개라고. 자, 무역부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옛날 때 실크로드 무역을 할 때는요. 중국에서 100만 원짜리 도자기가 만들어지면은 유럽에 가면 막 1000만 원이 돼 버렸어요. 가격이 10배가 올라가요. 왜 그런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가져갈 때. 그냥 위험수당이 위험. 빡세잖아요. 일단 2달 동안 가야 돼. 2달 동안. 그리고 나의 인생이 갔다 오는 순간 1년이 지나가. 응? 나는 가족도 1년 동안 못 본다고. 그리고 가다가 산적한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용병을 고용해. 그러면 용병들도 밥 먹어야죠. 그럼 밥도 실어야 돼. 또 댐비니까 무기도 실어야 되잖아요. 무기 실어. 그건 낙타 어디에다가 도자기를 실으려 하는 거예요. 뭐 그런 거 다 싫다 보면은.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비싸지고 대항해 시대가 되면 조금 더 나아지죠. 왜? 낙타보다는 배가 더 크니까. 근데 마찬가지죠. 해적들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해적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대포를 실어야 돼. 또 포탄도 실어야 돼. 화약도 실어야 돼. 그 대포를 쏠 용병도 있어야 돼. 무기도 실어야죠. 선원들 밥 먹을 거. 뭐 이거 다 싫다 보면은 제품은 어디다 실을 거야 도대체? 예? 나무배인데 이 조그만 나무배에다가 그거 다 싣고 나면은 제품은 얼마큼 하겠어요? 이따만한 배에 요만큼 제품 싣고 가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무역을 하게 되면 그 제품의 가격은 비쌀까요, 쌀까요? 비싸죠. 자, 근데 어떤 골목대장이 나타났어. 그래가지고 얘가 다 후드려 패가지고 정리를 해버렸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다니는 길에는 삥 뜨는 깡패들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배에다가 대포를 실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포를 안 실으니까 어떻게 돼요? 포탄도 안 실어도 되고 화약도 안 실어도 되고 용병도 고용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그냥 선원들이 먹을 밥하고 선원들만 태우면 돼. 그리고 나머지 공간은 다 뭐예요? 제품 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품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싸지죠. 그게 바로 세계 무역 경제를 만든 근본적인 이유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패권 국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아니, 할 능력이 안 되지, 솔직히. 근데 우리가 그런 능력이 안 된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가 그 짓을 하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아하게 비즈니스에서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옷 입고 이런 좋은 시설에서 공부하는 거라니까. 아시겠어요? 다른 나라가 우리를 대신해 손에 피를 묻혔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아한 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농경국가 아니죠? 이제 산업국가죠? 이제는 물건을 만들어 먹고 사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GDP의 80% 이상이 다 수출이에요.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가 바다가 불안정하면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을까요? 그러면 바다가 불안정하면 그 바다를 지켜야 되죠? 그럼 우리가 지키려면 군대 키워야겠네? 그 돈이 얼마나 들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그거 우리 돈 안 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떤 국가의 패권이나 이런 걸 얘기할 때 무슨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얘기할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당신네들은 거기에 이익을 보는 수혜자라니까.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뭘 알고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난 분쟁들 불쌍하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시리아 이런 거 막 갑자기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 선포하는 것 갖다가 반대했다고 막 기관총 써서 팔레스타인 애들 맞아 죽가면 불쌍하지요. 하지만 감정은 거기까지. 왜? 정치는 그런 거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니까. 정치라는 거는 큰 그림을 보면서 그 나라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정치는 더럽게 하는 거예요. 왜? 한 사람이 더러워서 나머지 사람이 깨끗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거 하라고 세금해서 월급 주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걸 갖다 때가 묻었다고 탓하면 어떡해. 그건 어떤 정치인이 그런 짓을 할까? 그렇죠?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한다니까. 그러면 앞으로 다시는 그런 짓 안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면 이 세상은 깨끗해질까요? 천만에 만만해야죠.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은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쳐요. 그러다 보니까 선과 악, 정의라는 개념만으로 모든 세상을 바라보려고 그래.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절반밖에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면을 보려면 이 세상의 모순까지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니까. 네. 절대 좌파들이 가르치지 않는 내용이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왜? 제가 지금 말을 굉장히 더럽게 했잖아요. 그렇죠? 세상은 더러운 거야. 나는 나쁜 놈이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진짜 나쁜 놈이 많다니까요. 많기 때문에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나만 깨끗하면 뭐해? 남이 더러운데. 내가 운전 똑바로 하면 뭐예요? 남이 운전해서 부딪히면 나도 죽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호 관계성에서 내가 어떻게 살까라는 거를 연구하는 게 국제관계예요. 그렇죠? 그래서 알아야 된다예요. 왜? 알아야 이런 공작에 안 넘어가니까. 미국이 이미 카자흐스탄 만났어요. 카자흐스탄이 아마 좋은 선물을 이제 풀어놓을 겁니다. 이제 내 친구 통해서 이제 물어봐야지. 야, 어떤 얘기 있었어? 하고 이제. 네, 이거 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며칠 전부터. 그래서 이제 실크로드 열차 멈추나. 왜 멈추겠어요? 분쟁 때문에 그렇지. 분쟁 때문에. 너무나도 간단하죠. 너무나도 간단해. 네? 중국이 실크로드 실패하면요. 시진핑은 매우 위험해져요. 왜냐? 시진핑이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렸거든. 정적 제거 있을 수 있어요. 원래 정권 잡으면 원래 반대편 정적을 군기를 잡기 위해서 적당히 가지를 칩니다. 원래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적당히 해야지 필요 이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정권 바뀌어서 걔들 죽어요. 지금 우리 문 아저씨처럼. 선 넘으면 안 돼. 넘었어. 이러면 안 되지. 아까 얘기했죠? 게임의 규칙을 지키라고. 내가 얘기하는 게임의 규칙이라는 건 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법이 있지만 법 말고 또 따로 있잖아. 우리끼리 아는 관례. 그거 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넘어버렸어. 이러면 곤란하지죠. 이러면 안 되지. 장사 하루 이틀 하나? 됐고, 지금 중국이 어떻게 해요? 빚을 내서 하루에 50조 원 푼대잖아요. 중국이. 왜? 가계 소비가 살아나질 않고 그 다음에 수출이 증진되지 않으니까 결국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정부 지출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GDP가 올라가니까. 정부 지출하려고 했는데 아까 얘기했죠? 수출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가계 소비가 없는 나라에서 정부 지출을 어떻게 하냐고. 세원이 없는데. 그러면 정부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외채라고요. 지금 중국이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 이게 바로 수출 주된 국가의 취약점이에요. 이거는 한국하고 중국이 똑같아요. 일본까지. 일본은 조금 다르구나. 어쨌든 간에 기본적 구조는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라는요. 수출이 막히는 순간 모든 게 다 막히게 돼 있어요. 트럼프가 거기를 딱 건드린 거죠. 지금. 왜? 중국이 가장 의존하는 수출 국가 어디예요? 미국이잖아요. 미국이 중국 제품 제일 많이 사주죠? 수입을 왕창 해주던 국가가 갑자기 수입을 딱 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죠. 원유를 많이 공급해주던 국가가 원유를 딱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죠. 그림이 보이세요? 지금 이 그림이? 아하. 러시아랑 미국 친구 되고 있네. 내가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 친구구나. 겉으로는 막 싸우는 것 같지만 뒤로는 엄청나게 계산을 지금 굴리고 있구나. 기름 얼마까지 올릴까? 언제 더 올릴래? 이거 협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협상하는데 지금 중요한 키메이커 국가가 카자흐스탄이에요. 카자흐스탄 친러 국가거든요. 좀 더 이제 제가 조사를 해봐야 돼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랑 카자흐스탄이 어떠한 이야기를 오고 갔는지는 미국 뉴스 봐도 안 나와. 이건 카자흐스탄 지역 신문을 봐야 돼요. 왜? 그 정부에서 간행하는 간행물을 봐야 비로소 진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는지를 좀 알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왜? 진짜 얘기는 안 할 테니까. 하지만 아무리 감추고 거짓말을 해도 이 수사반장의 관점에서 살인범 신문할 때 다 거짓말 하잖아요. 거짓말도 들어보면 진실이 보이거든. 그러면은 찾아낼 수 있어요. 진짜 얘기는 이거구나. 저는 카자흐스탄이 어떻게 할지 대충 감이 옵니다. 지금. 걔네들의 정서상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리고 트럼프가 방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차마 여기서는 제가 말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실시될 건데 오늘은 이게 결론적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젊은 분들 많이 오니까 취업. 아까 얘기했죠? 겨우 130만밖에 안 된다고. 왠지 알아요? 여러분 한일 관계만 좋아지면요. 여러분 100% 취업해요. 자, 그거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가 18조 원 투입했대요. 근데 왜 일자리를 창출 못할까? 난 그거 참 신기해. 왜 이렇게 힘들게 일할까요? 돈 안 투자해도 되는데. 저 18조 저기다 투자하지 말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저기서 1조만 주한미군 주둔비 대주면은 주한미군 주둔급이 100% 대줄 수 있는데 그러면 거기서부터 얻을 수 있는 시너지가 엄청 많은데 왜 이렇게 결과물 없는 사업에 자꾸 돈을 투자하지? 이거 보세요. 지금 연령별 취업 그 추이인데 일본이 지금 취업률이 계속 올라가요. 지금 완전 고용 이건 옛날 거예요. 이게 2000 몇 년이야? 2015년까지구나. 지금 17년이잖아요. 지금 거의 100%예요. 100%. 여러분들이 다테코모리만 아닌 이상은 다 취업해요. 다테코모리 뭔지 아시죠? 집에 짱 박혀서 컴퓨터 게임만 하는 애들. 다테코모리라 그래요. 이런 애들만 아니면은 그냥 저 회사 일해서 일하고 싶은데 아마 어서 오십시오 그래요. 지금. 일본이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요. 고령화 때문에 저출산율하고. 그래서 노동력이 딸려요. 근데 일본이 미국하고 친미적 관계를 잘 해놔서 오다가 많이 들어왔거든. 제조업이 마구마구 살아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일자리는 넘치는데 사람이 없어. 젊은 애들이 없어가지고. 1억 인구 무너진다고 난리야 난리지 일본이. 그리고 또 뭐예요? 일본이 30%가 후계자가 없어서 폐업 위기. 보이세요? 제가 왜 일본 가는지 아세요? 일본 가서 접수하세요. 일본이 지금 갖고 있는 핵심 기술들이 있어요. 핵심 기술들. 일본은 중소기업이라도요 수입 짭짤합니다. 대기업하고 연봉 차이 안 나요. 그러기도 하고 특허가 있어요. 일본인들만 만드는 기술이 있어요. 그 어떤 나라 전 세계도 못 만드는 기술. 그런 게 지금 사라져가고 있어요. 왜? 일할 사람이 없어 사라져. 일할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들 그런 거 기술 배우면 여러분은 평생 밥그릇인데 그런 거 안 하고 싶으세요? 예? 그거 가지고 여러분 한 달에 적어도 한 2천만씩 벌 텐데 그게 비트코인보다 훨씬 나은데 훨씬 나은데 그게 이런 거 안 하겠냐는 거예요. 일본은 지금 아우성이잖아요. 아우성. 와 살려줘 좀 어떻게 좀 해줘 막. 일본인으로는 안 된다니까. 숫자가 딸려서 외국인이 필요한데 일본이 가장 덜 반감을 가는 외국인은 한국인이에요. 가서 스시의 달인들 이런 애들한테도 좀 이거 막기 좀 배워가지고 뭔가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이거 우리 그냥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건데 왜 안 하냐는 거야 도대체. 왜 자꾸 쓸데없이 위안부 문제 건드려 등신같이 하냐는 거야. 내가 늘 얘기했죠. 위안부 해결하는 문제는 다른 방식이 있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라고. 유효 인구 비율 여기 막 나오죠. 제발 와달라. 사람이 없다니까요. 제가 이것도 벌써 언제야? 1년 전부터 강의했다고요. 1년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 청년 실업률은 수출도 안 돼서 기업도 불황인데 기업에다가 할당제처럼 막 떠맡기면 안 된다. 왜? 자본주의 국가에서 그런 식으로 막 사람을 고용시키게 되면 기업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거 안 된다. 공무원도 취업시키면 안 된다. 왜? 공무원을 취업시키게 되면은 세금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세금 안 올리고 비용 안 들게 하고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 일본의 고령화를 이용한 일본 진출대나요.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사고 그 다음에 또 주식 사고 또 뭐 산다고 그랬어요. 기술 기업. 기술 훔치려고. 그렇죠? 여러분들은 월급 받으면서 기술 배울 텐데. 중국 애들은 돈 퍼붓지 않아도 되는데. 여러분들은 돈을 받으면서 기술까지 배울 수 있는 이 기회를 왜 안 하겠다는 거지 우리나라는? 중국 이거 못해서 안달인데. 이렇게 이거를 바라볼 수 없냐는 거예요. 일본이 1년에 100만 명씩 일자리가 필요해요. 우리나라 실업률 얼마라고 했죠? 청년 실업률? 겨우 130만이죠. 내가 겨우 130만. 여러분 이거 취업률 한 방에 해결되죠? 근데 그래서 얘기하는 거 왜 해결되는 방법을 왜 해결 안 하려고 하지? 니들 미쳤냐 얘 진짜. 그렇죠? 저기 있죠. 저는 이렇게 욕을 하면서도 저는 반드시 대안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저를 고소 안 하는 것 같아. 왜? 난 비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난 방법이 있다예요. 왜? 돈 한 푼도 안 쓰고 해결할 수 있다예요. 내가 이렇게 한 데 있어서 일본이랑 나랑 돈 드릴 게 뭐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냥 데려가면 돼. 단 우리나라 산업인력공단이 중재를 해야죠. 이 아이는 절대 일본에 미입국하지 않는다. 이런 거 하죠. 근데 걔도 미입국해도 돼 사실은 이제는. 일본이 10년만 일하면은 그냥 영주권 줘버립니다. 너무 사람이 없어가지고. 오히려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이왕 온 김에 너 가지 말아라 그냥. 여기서 일본 여자 얻어서 살아 제발 이런다고요. 이런 상황까지 왔어요 지금. 취해야죠. 이거 한국만 한 데가 없다. 일본 첨단 화학사들 투자로치.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우리나라에서 계속 데려가요. 근데 내가 이 얘기 했었어요. 한일 관계를 개선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 안 돼요. 한일 관계를 개선시킨 상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 차이를 아세요? 한일 관계가 나쁜 상태에서 이 취업을 하는 것과 한일 상태가 좋은 상태에서 취업하는 것의 차이점 찾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정책 입안자라면 그 차이점을 찾아내야 돼요. 왜 안 되는가? 왜 나쁠 때 해서는 안 되는가? 감이 안 오세요? 자, 제가 답을 얘기해 드릴게요. 한일 관계가 나쁜 상태에서, 그러니까 한일 관계가 좋든 나쁘든 일본에는 인력난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한일 관계가 나쁜 상태에서 일본이 인력난을 해결하려고 할 때 일본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한국에 대해서. 일본은 필요한 인재를 데려가야 돼. 당연하죠. 원래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취업해 있는 애들을 데려간다고요. 제가 생각하는 전략은 뭐예요? 취업한 애들은 그냥 그대로 있고 취업 안 된 애들을 지금 보내는 게 내 생각이에요. 근데 한일 관계가 나쁘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일 관계를 좋게 해놔야 취업 못한 애들을 보내는 거라니까.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 입안자 이것도 못 읽는 거지. 이 수도, 이 차이점도 온도차를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등신짓하지. 외교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실업률 미국도 낮아졌죠. 야, 대단하죠, 대단해 진짜. 10%대에서 4%대로 1년밖에 안 됐는데 트럼프. 엄매, 이거 어쩌면 좋아? 보이세요? 제가 옛날 때 왜 문재인 대통령 될 때 막 길길이 날 때인지 제가 원래 고대사에 했던 사람이잖아요. 저 옛날부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고대사다가 올해 2월서부터 제가 길길이 날뛰었다고요. 왜? 이게 나타나니까. 너 왜 잘 나가는 걸 이렇게 망쳐놓냐예요. 응? 어차피 박근혜 대통령 임기 5년 끝나면은 다음번에 선거하면 누가 대통령이 나올 거예요? 어느 당에서 대통령이 나올 거예요? 임기 끝난 다음에 했으면. 민주당이에요, 어차피. 어차피 민주당이라고. 근데 6개월을 못 기다려? 내 말은 그만둬. 왜 6개월을 못 기다리고 이게 구태타를 일으키지? 왜일 것 같아요? 남북통일 막으려고. 어? 내가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우리나라의 운명이 지금 바뀌고 있다예요. 가만히만 있으면 저절로 우리가 좋아질 수 있는 거를 너희들이 지금 망쳐 우리를 지금 수렁에. 이거 실업률 우리나라 이거 한 번 해결되는데 이거. 이게 우리가 지금 미국이랑 한 편이면은 지금 엄청나게 제조업이 잘 돌아갈 텐데. 그건 사실 우리나라 청년들 일본까지 안 가도 돼요. 한국에서 자체 고용이 된다고. 안 되니까 제가 고육지책으로 일본 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원래 정상적이면 우리나라 자체에서 된다니까요. 이거 지금 다 막고 있잖아 지금. 그리고 자기 지지자들, 학생들 돈 삥 뜯어가지고 북한에 보내고 자기들도 먹고. 그렇죠? 빨리 눈치채라는 거예요. 빨리. 절대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미국 봐요. 이거 장난이. 이거는 기적이라니까. 이건 기적이야 진짜. 그리고 여자분들 군대 가십시오. 이제 군대. 왜 이 얘기하는지 아세요? 숫자가 딸려요. 애를 안 낳아가지고. 응? 맨날 옛날 때 그거 얘기할 때 그랬어요. 가산점 얘기 나면 우리는 애를 낳잖아요. 그랬잖아요. 이제 애 안 낳으시니까 가라는 거예요. 애도 안 낳는 주제에. 응? 애를 낳을 때 내가 인정해 줄 수 있다니까.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으면 이제 의무를 취해야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뭐든지 자연스러워야 되잖아요. 그럼 여자가 애를 왜 안 낳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여기 젊은 여성분들 애 왜 안 낳으세요? 결혼을 안 해서 그런가? 결혼을 해서 그럼 왜 애를 안 낳을까요? 그럼 결혼을 했을 때 왜 애를 안 낳거나 한 명밖에 안 낳을까요? 돈이죠. 모든 건 돈이에요. 만물의 문제는 다 돈이야. 돈이 왜 안 벌려요?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맞벌이 해야 되잖아. 그리고 여자들도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아니 대학까지 다 나왔는데 집안 살림만 하긴 좀 억울하잖아요. 돈 낭비지. 그러려면은 돈을 벌어야겠는데 그 애는 누가 돌볼 거예요? 애를 까질러 놓으면은 네? 엄마가 돌보잖아요. 근데 늦게 결혼하니까 엄마도 늙어서 이제 힘들겠죠. 우리 집의 일이에요. 우리 집의 일. 저희 집에는 이미 벌어진 일이라 제가 잘 알아요.
어떻게 애를 돌봐? 이게 무거워서 들지도 못하는데 허리가 하는데 예? 못 한다고요. 그럼 누가 애를 돌볼 거예요? 누군가 돌봐줘야 애를 낳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게 뭐냐면은 이건 이제 우리나라 그 시군구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인데 무진장 많아요. 서울이 잘 돼 있다고 하는데도 12%밖에 안 돼. 이 서울이. 그럼 나머지 90%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어디냐? 국공립. 대부분 여러분 그 결혼해서 애 가지신 분들은 애기들 다 국립 유치원 보내려 합니다. 이유 아세요? 왜 국립 유치원 보내려 하는지? 싸니까. 이거 다 돈의 문제라니까. 이런데 안 보내. 돈 비싸 이거. 가정 이건 집에 맡기는 거예요. 왜? 그거 돈도 없어서. 힘드니까. 살인만 잔뜩 늘린다고 답이 아니라니까. 살인은 비싸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싸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비용이 발생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립 유치원 같은 것도 왜 비싸지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예요? 다 인건비예요. 인건비 또 그 다음에 또 올라간 요소가 뭐예요? 예? 예? 교육의 질? 그건 조금 임대료. 두 개가 다 차지해요. 거의 대부분을. 임대료와 인건비만 해결된다면은 국립 유치원처럼 아주 싼 유치원을 제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아이디어는 뭐냐? 건물 미친 듯이 많이 졌다 했죠? 중국 자본 들어와서 아파트 가격 다 폭락하고 사무실 가격 폭락하고 빈 사무실 많이 생길 거거든요. 그 빈 공간을 정부가 임대에 쓰면 되지. 그러면 정부가 그 돈을 주나? 주면 안 되죠. 돈은 그렇게 낭비하면 안 되죠. 면세 혜택 주면 되지 그만큼. 그만큼 세금 안 받을게. 임대료만큼. 그렇게 나가야죠. 그래 놓고 젊은 여자들을 퍼부어야지 거기다가. 서울 같은 경우 인구 밀도가 높으니까 각 빌딩별로 해서 해놓은 그 빌딩에 일하는 여자들은 다 점심 먹고도 내려가면 되잖아요. 엘리베이터 타고. 그건 자기 자식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애 낳지. 그 인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어떻게 확보할 거예요? 조선족 아줌마 집어넣나? 한국 여자 집어넣어야죠. 젊은 여자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거기서 의무복무 하려니까 남자들 의무복무 하듯이 똑같이 거기에 대한 혜택은 뭐예요? 너도 회사 다닐 때 애를 봐주겠다 해요. 너도. 이게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국방의무라는 게 뭐예요? 내가 국방의무 섰지? 그러면 내가 이제 국방의무 안 서도 다른 애가 대신 서주겠다 해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이제는 의무복무하고 큰 소리 치라는 거예요. 애도 안 낳는 주제에. 내가 얘기했잖아. 이제 애도 안 낳으면서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나가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왜? 저출산율 때문에 그래요. 일단 이 제도를 해야만 저출산율을 막을 수 있고 다시 출산율을 평균 2.5%로 올릴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1.3%가 4%예요. 이러면 안 돼. 예. 인구 감소하고 있고 무기 수출해 먹어야 돼. 무기. 주로 베트남하고 제가 미얀마를 보고 있는데 이 얘기 왜 하느냐? 여러분 자주국방이라는 거는 우리가 무기를 좋은 거를 많이 만들고 군대를 강화시켜서 지키는 거예요. 근데 자주국방을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우리 무기를 상대방에게 팔아버리면 돼요. 왠지 알아요? 적은 우리 무기를 의존해서 싸우게 되면요. 우리랑 싸울 때 걔들은 우리의 탄약과 총알을 사서 싸워야 돼. 그렇죠? 애매해지지요. 그래서 우리 무기가 우리나라 주변에 퍼져야만 되는 거예요. 동남아시아 같은 데 얼마나 좋아요. 이거 과거 공산권 국가라 다 소련, 중국 무기예요. 근데 보세요. 베트남이라든가 미얀마는 반중 정서가 심한 나라예요. 반중 정서가 심함에도 불구하고 왜 정확하게 반중의 몫을 못 내느냐? 자주국방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물론 거기 경제적인 요인도 있어요. 근데 여기가 한국 무기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목소리가 좀 더 커지는 거예요. 이 나라가 자주국방을 할 수 있는 길이 좀 더 열리고 탈중국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더 열리는 거예요. 해줘야지. 이렇게 쳐들어오고 있는데도 꼼짝 못 하잖아요. 여기에 지금 중국에 보세요. 이게 뭐 배가 얼마 안 돼. 중국 애들 이런 식으로 배가 이렇게 잔뜩 이렇게 깔려 있는데 얘네들 배가 없다고 이제 배가. 이런 식으로 해서 싸우겠어 이거? 네? 여기다 우리가 군함을 팔아먹으면 거제도 경제 살아날 텐데. 거제도 지금 막 계속 망하죠. 배 만드는 회사들.
그 여러분 그 선박 회사에 일하면 연봉이 어마어마해요. 1억이 넘고 막 그래요. 용접공만 해도. 와, 저 박사학위 해서도 1억 못 받는데. 해외에 유학 갔어도 용접만 공부해서 1억을 받는다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어마어마한 돈. 에? 여기다 배 팔아먹으면 한국의 무기체계를 깔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한국의 무기체계를 깔아야 되는지 아세요? 한국의 무기체계는 미국의 무기체계와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우리 복합기 장사랑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한국이 복합기 팔아먹고 미국이 잉크 카트리지 팔아먹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카트리지 값이 복합기하고 거의 맞먹는 거 아시죠? 네. 우리가 하드웨어 팔 게 미셀은 미제 써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 돼요. 왜? 시스템이 같기 때문에 그래. 여기에 중국 무기가 들어가게 되면 여긴 중국화 됩니다. 하지만 한국제 무기가 들어가게 되면은 미국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미국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무기 팔아먹어서 좋고 미국은 자신들의 영향력 확장돼서 좋고 보너스 자기네 무기를 사주니까 얘네들도 돈 벌어. 그리고 제조업하면서 얘네들 불평불만하지 못하게 야 그러면 내가 몇 개 부품 공장 여기다 지어줄게. 제조업해주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또 묶어야죠. 왜? 얘네들이 우리나라 무기에 부품을 생산을 해야 무기를 한국제에서 다른 나라로 바꾸지 못하게 해야지. 꼼수죠. 하지만 얘네들도 돈 벌잖아. 그러니까 모든 비즈니스나 자본주의는 일방적으로 취하는 게 아니라 기브 앤 테이크라니까요. 그런 식으로 엮어주면 돼요. 그러면은 이 지역이 한국제 무기가 쫙 퍼진다는 소리는 그만큼 우리는 자주국방이 안전해진다는 소리가 똑같으니까요. 뭐든지 발상을 확장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뭐 군대만 막 키우는 게 자주국방이다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군대가 많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이 국방비라는 거는 줄일 수 없죠? 그러면 여기서 소득이 발생하는데 우리 무기 팔아먹으니까 그 돈이 우리나라로 들어가서 더 업그레이드된 무기를 만드는 비용으로 쓰이는 거예요. 우리가 더 강해지는 거죠. 이게 자주국방하는 꼼수라니까. 그래서 중국제 무기가 들어오는 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막으면 돼? 미국하고 관계가 좋으면 돼요. 미국하고만 관계가 좋으면은 여기 부분은 알아서 마사지 해줄 거예요. 갑자기 불이 난다든지 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사고가 나면서 중국제 무기 너무 안 좋은데 야 이거 바꾸자 이렇게 나오게끔 이게 적절한 마사지와 이 스트레칭이 들어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제는 된다니까 그러네. 있잖아요. 제국주의라는 거는 이용하기 나름이에요. 좌파들처럼 피해 당했어 억울해 맨날 두들겨봐 했어. 그런 피해의식을 갖지 말라니까. 그건 하나의 현상일 뿐이에요. 자연현상. 앞으로도 이런 제국주의 국가라는 거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맨날 신세한테 할 거예요. 이 세상은 어두워. 아름답지 않아. 그래서 술만 먹을 거냐는 거예요. 그런 등신 같은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용해야지. 그렇죠? 뭐든지 이용하기 나름에 달리는 거예요. 결국 마음먹게 달린 거예요. 호환성, 싸고 동남아시 이거 아까 다 얘기했죠? 이렇게 해야 우리가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미국하고 중국의 갈등을 이용해서 수출을 확대시키면 돼요. 철강만 예로 들었어요. 철강만. 이건 내가 이것도 1년 전에 얘기했는데 이거 안 했잖아요. 또 이 등신 같은 놈들. 예? 그래갖고 지금 우리나라 철강이 지금 덤핑 판정 받고 지금 걸렸죠? 이 등신 같은 놈들 진짜 내가 답을 다 가르쳐 줬는데도 안 해.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철강, 미국에서 이 시장을 우리가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미국이랑 한편이 된다면은 지금 미국하고 중국의 무역 경쟁 속에서 중국 제품 보이콧 하면은 미국이 중국 제품 보이콧 한다고 철강을 수입 안 할 거야? 수입은 해야죠. 누구 거 수입할까? 자기 편 거. 그중에 제일 싼 나라 어디예요? 우리라니까. 우리가 이 시장을 먹는다 생각해 보세요. 50%의 거면 미국 철강 시장의 50% 우리가 장악하네? 에따 중국에 수출하는 거 개나 줘버려요. 개나 줘버려. 안 해도 된다요. 왜? 철강만 그래요? 구리, 핸드폰, 자동차, 문구류, 기타 등등 많죠? 중국 시장 우리가 먹은다면은 중국 시장이 클까요? 우리가 미국 시장 하나 먹은 게 더 클까요? 잽도 안 된다니까. 왜 중국의 눈치를 봐? 난 그거예요. 중국 개나 줘버리려니까. 필요 없어. 왜? 우리 기술 뺏어가는 나라야. 이거를 개발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제조업은 어떻게 될까요? 활성화되겠죠? 그건 내가 얘기했잖아요. 일본에 안 가도 된다니까. 한국에다 자체 취업이 가능해진다니까요. 그랬잖아요. 겨우 130만 명 실업자 구제하는 방법을 모르냐는 거예요. 겨우 130만 명. 그렇게 대가리가 안 돌아가냐는 거예요. 답 다 나와 있는데.
그렇죠? 제가 방법 다 얘기하잖아요. 이거 1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이거 1년 전부터.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어요. 근데도 안 하네. 와, 이런 돌대가리들 진짜. 방법을 다 가르쳐줬는데. 한미동맹 강화 간단하죠, 이건. 이건 사드 미사일 배치하라는 건데 세 군데 이렇게. 이호도에다 세멘트를 부어야 돼요. 이호도요. 왜? 나쁜 것 같아요? 이게 반칙이라 생각하세요? 무슨 소리야? 어? 먼저 세멘트 붓는 자가 임자예요. 중국 애들이 세멘트 부으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미사일 쏴야지. 배를 침몰시켜야죠. 누구 마음대로 하죠. 여기 우리가 부어야지. 왜? 미국하고 협의하고 하면 되잖아요. 중국이 여기를 먹으면 되겠어? 안 되지. 우리가 할게. 이렇게 나가야죠. 일본이 먹으려 하면 안 되죠. 일본하고 미국은 계속 한 친구로 갈 수가 없다는 거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비록 등신 같은 짓을 해서 미국하고 일본이 사이가 좋지만 우리가 마음만 돌아선다면은 미국은 언제든지 한국이랑 손을 잡을 용의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드라마로 얘기하면 지금 미국 남자가 일본 여자를 딱 껴안고서 한국 여자를 바라보고 있는 거와 똑같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절대 미국이 한국이랑 더 친해져야 되는지 아세요? 그 이유를? 네? 일본의 과거요? 아, 물론 미국은 과거 있는 여자 싫어해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좀 더 근본적인 이유. 아, 뭐 그런 것도 있고 중요한 게 뭐냐? 미국은 거대한 섬의 나라입니다. 동북아시아를 영향 끼치려면 미국은 육해 공군 중에 무엇을 키워야 돼요? 해군이죠. 그렇죠? 제7함대 다 해군이에요. 일본은 섬나라죠. 일본이 동북아시아라든가 다른 지역에 세력 확장하려면 육해 공군 중 뭘 키워야 돼요? 미국과 일본이 해군이 겹치네? 이러면 안 되지. 보이세요? 안 된다니까. 우리가 남북 통일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남북 통일하면 압록강과 두만강을 두고 중국하고 러시아 국경을 대요. 그리고 보너스 제가 만주까지도 생각할 수 있다 했죠? 그럼 우리의 국경선은 전부 다 세계 2등, 3등의 군사대국과 국경선을 접해요. 그럼 우리나라는 육해 공군 중에 무엇을 키워야 돼요? 육군이죠. 우리 공군 키우기가 힘들죠. 왜? 돈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 해군을 안 키운다는 게 아니라 육군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혼자 싸기 힘드니까 결국 우리는 공군과 해군의 지원이 필요하죠? 그럼 누가 필요해요? 답이 다 나와 있잖아. 그렇죠? 미국은 과연 이걸 모를까요? 알지. 그래서 우리만 마음을 돌린다면은 미국은 지금까지가 우리가 있었던 모든 갈등을 잊고 우리랑 다시 연애를 한다니까. 하지만 일본하고는 절대 그게 안 돼요. 왜? 섬나라라는 단점 때문에 그렇다니까.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독도 이렇게 우리 땅으로 하는 거. 이거 울릉도가 사드 기지 생기면은 독도는 우리 땅이 돼요. 자동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호도 경제 개발할 때 대통령 임기는 5년, 뭐 연임된다고 하면 4년이니까 짧은 임기 내에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역시 경제 성장인데 경제 성장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보통 부동산 개발이라고요. 부동산 개발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파트 짓는다는 소리죠? 아파트 지을 때 뭐 갖다 쏟아부어요? 시멘트죠. 시멘트를 바다에 쏟아부은다면 여기 깊잖아요. 엄청 깊잖아 여기. 뭐 신도시 한 3개, 4개 정도 분량의 세멘트 부어야겠네. 우리나라가 그래도 석회석은 많은 나라 아니에요. 세멘트는. 부으면 되잖아요. 그냥 왕창창창 부어버려야지 그냥. 세계평화 좋아하니까 좌파들 여기다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면 되잖아요. 하트 모양으로 만들고 사드 미사일 기지 설치하면 되잖아. 어마어마한 개발 붐을 일으킬 수 있죠. 자연을 난개발하지 않으면서. 왜? 아니 왜 중국 놈하고 일본 놈만 그 인공섬 만드냐고. 우리는 하면 안 되냐는 거예요. 그렇죠? 쟤네들도 하니까 우리도 해야지. 근데 우리가 혼자 한다 그러면 국제에서 비난할 것 같으니까 바로 여기다 미국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겠다고 제안을 해줘야죠. 그럼 미국 애들이 우리를 비난하려다가 그거는 고래들 문제다 이렇게 나가죠.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을 바꾸겠죠. 신중하게. 신중하게란 말은 뭐예요? 미국은 우리와 타협의 여지가 있다는 신호죠. 아하. 그럼 내가 어떻게 무기를 얼마큼 사주면 될래? 이렇게 거래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카자흐스탄이랑 미국이랑 정상끼리 만났는데 어떤 대화가 오갔느냐? 처음에 지금 이미 만났어요. 처음에 딱 뭐랬냐? 카자흐스탄은 그랬어요. 야, 나는 러시아랑 중국이랑 사업 잘하고 있어. 나 돈 벌고 있는데
미국 너 별로 돈 나한테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난 너랑 별로 거래할 의사가 없다 딱 그래요. 이미 16일 날 만나기로 돼 있는데 그랬더니 미국이 뭐라 그러냐 트럼프 대통령이 야 너 곧다우식으로 나오면 나는 우즈베키스탄 거래할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두 나라가 지금 말하는 그 대화의 내용은 진심일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는 서로 거래하기 전에 기싸움하는 거예요. 야, 나 여기 좋은 거 있어요. 나보다 더 좋은 거 제시해봐 이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야. 나 이거 있어. 더 좋은 거 제시해봐 이거예요. 이래야 비즈니스라는 게 이루어지는 거거든. 서로 기싸움이라니까. 이 외교적 언사는 잘 봐야 돼요. 그걸 진짜로 믿으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서 서로 교류와 협상을 하면서 타협해 나가는 거예요. 했고 방위 분담금 아까 얘기했죠? 18조 이런 거 이상한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1조만 더 주면 돼. 1조만. 무상급식도 1조보다 더 비싸요. 아세요? 서울시 무상급식도 1조보다 더 비싸. 조금만 돈 주면 되니까 조금만. 1조를 주면은 미국은 1조를 절약하는 게 아니라 일본과 독일에 있는 미군 군사 주둔비까지도 절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랑 쇼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세 나라 중에 누가 제일 못 살아요? 한국이죠. 야, 한국이 100% 낸데 일본하고 독일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나가면 되잖아요. 너희들 한국보다 못 살아?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거 우리는 어떻게 돼? 우리는 그걸 부채질을 해줘야지.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그러면은 미국은 1조를 절약하는 게 아니라 일본, 독일에서 절약해서 한 10조 정도 절약하겠네. 그렇게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해주는 조건을 우리 뭐 걸면 돼요? 비즈니스 하려면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도 손해 볼 수는 없잖아. 1조 줬잖아. 1조로 돈 주고 끝날 거야? 이러면 외교하는 거 아니지. 우리 돈 벌어야지.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사업가적 생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무기 아주 훌륭한 아름다운 말이에요. 무기. 평화를 위해서 무기가 필요하거든. 동남아시아 사업권 뚫어줘. 동남아시아, 야 인도네시아가 지금 중국 무기 산다 그러거든요. 야 인도네시아에서 중국 무기 산대.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럼 어떻게 돼요? 갑자기 불이 난다거나 선박사고가 난다거나 이런 일이 오도 야 역시 중국 제목이 안 돼.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들어간다니까. 패권국가 이용하려니까. 절대 나쁜 게 아니라니까. 이용하세요. 비즈니스. 그렇죠? 여러분들의 일자리가 늘어난다니까. 싫어요? 그러는 거야 내가. 그걸 보라는 거예요. 이거 뭐 40조 풀어줘도 40조 줘도 욕먹잖아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돈 한 푼도 그냥 허투루 주면 안 된다니까. 그러네. 국가 간에. 반드시 거기에 비즈니스가 들어가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주면 안 돼. 이 교과서 내가 통과할게요. 이걸 내가 하고 있는 건데 이거 하고 있고 반중대모 이제 하려는 거예요. 왠지 알아요? 미국이 이미 중국을 적성국으로 분리해서 선전포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너랑 뜻을 같이 한다. 그래야 떡고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6.25 전쟁 이후에 어떻게 경제 성장한 거예요? 동맹국이니까. 한국을 키워준 거죠. 그렇죠? 우리 동맹국이야 해야지. 중국에서 이렇게 중국 제품 안 산다 그러잖아. 이런 식으로. 안 산다 그러면 해야 돼. 뭐 과거 실수 되풀이 안 한다? 글쎄 난 되풀이 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두고 보자 이거예요. 자, 수화푸 제도도 이거 제가 2월 달에 이미 얘기했던 거예요. 일본 애들이 위안부 문제 10억 걸어가지고 수화푸 사인 안 할 것이다. 그러니까 속지 말아야 된다. 등신같이 또 그냥 지나갔죠. 이제 와서 뭐 예견된 정치적 이용은 예견된 일. 뭔 놈이 예견된 일? 그럼 하지 그랬어 왜? 어? 이제 와서 얘기하면 어떡해? 그리고 이렇게 분쟁, 패소 해가지고 보복 절차란대요. 아니 왜 미국한테는 보복 절차하고 중국 애들한테는 보복 절차 안 하지? 사드 미사일 때문에 우리나라 무역 손해 많이 봤죠? 그거 FTA 제소하면 우리가 이기는 거였는데 우리가 스스로 포기했죠? WTO. 아니 왜 중국한테는 한없이 약하고 미국한테 이게 계기지? 이게 순서가 자꾸 바뀌는 얘네들. 그리고 외환 단일 환율 방어 못합니다 이거. 마음만 먹으면 한국 경제 당장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건 공개 안 할 거예요. 방탄천전단 입국 불허 이런 거. 여러분 혹시 촛불 집회 나가본 계세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한 분이 없어요? 응? 되게 영악한데? 잘하셨어요. 얘들은 이제 다 얼굴 찍혔어.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월급 많이 주는 회사에 취업하고 싶어요? 월급 적게 주는 회사에 취업하고 싶어요? 그렇죠? 너무 당연한 질문이야. 월급 많이 주는 회사는 보통 대기업이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학 실력도 있어야 되고 뭔가 능력이 있어야지 뭐 해외 출장도 가고 뭐 이렇게
국제 무역을 하면서 돈을 벌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외 여행에 결격 사유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그 대기업에 취업 못 하겠죠. 미국 비자 신청할 때 요즘 다 여러분 SNS까지 다 기록하게 돼 있어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SNS, ESPA 전자여권, 미국에 관광을 가든 뭐하든 이제 여러분들의 SNS 주소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그걸 갖고 여러분들 과거 인증을 다 조사합니다. 아, 그 촛불 집회 했더니 촛불 이러고 촛불 들고 찍은 애들 게임 오버야, 게임 오버. 얘네들, 얘네들은 뭐 그냥 인생 끝난 거고 얘네들은 내가 했잖아요. 하지 말라고 좀. 왜 너희들 인생을 망친다고 내가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왜 자꾸 할까? 얘들 청개구리인가 봐. 이거 모르고 데모한 거 아니에요. 괜히 모르고 데모했다 인생 조진 거라니까. 아니 그렇다가 평생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억울하잖아요. 왜? 몰랐으니까. 그리고 그 당시 촛불 집회 그거 패션이었잖아요. 연인들끼리 가서 촛불 들고 한번 이렇게 인증샷 쓰는 거 유행이었잖아요. 아 그럴 수도 있다니까.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지. 응? 그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중 데모하세요. 응? 광화문 앞에 미국 대사관 있잖아요. 그 CCTV 이런 거 있고 막 다 찍잖아. 거기서 격하게 데모하면 된다니까. 왜? 미국이 중국을 적으로 상정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반중 데모를 해야 미국에서도 저 사람은 내 편이다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라는 거라니까. 응? 태극기 부대만 하는 게 아니라 젊은 학생들도 혹시라도 실수하는 애들이 있으면 지금부터라도 하라는 거예요. 백데이터 쌓아야지, 백데이터.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중국 포기하고 미국 유학할 거라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렇죠? 중국 애나 죽어도 이제 중국 갈 일 없어. 이런 분들 하셔도 된다니까. 중국이랑 사업하시는 분은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난 중국이랑 거래 안 할래 하는 분 해도 돼요. 왜? 근데 아까 설명했죠? 미국이랑 중국이랑 싸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지금? 이기는 쪽에 줄 서세요. 지는 쪽에 줄 서지 말라니까. 왜? 인생 조질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스만 투르크라는 나라 아시죠? 터키.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나라였어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요만해졌잖아. 왜? 패하는 나라랑 한편 했으니까. 절대 패중국에 줄 서지 말라니까. 다행히 근데 우리나라는 기존의 노선을 안 바꾸면은 승전국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렇죠? 노선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여태까지 잘해왔는데 70년 동안 왜 갑자기 노선 바꿔서 이 인생을 한 큐에 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제가 중국 경제가 얼마큼 거덜난지 나중에 더 기회가 되면 더 적나라하게 묘사해 줄 수 있어요. 미국이 중국을 금융 공격해서 아주 걸레를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내가 절대 중국 쪽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 죽는다야 그랬다가는. 그러니까 이런 거 구제 받으려면은 빨리빨리. 혹시 여러분 아시는 친구분들 중에 촛불 집회한 애들 있으면 이제 반중 데모 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하려고 제가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또 태극기 부대가 더 찢어져서 서로 협조를 안 하네. 네, 그래서 제가 안 나가요. 나와서 하려는데 안 나가. 왜? 난 뭉쳤을 때 나갈 거거든. 너 이거 정치 공작 선전처 잘해요. 하지만 지금 찢어진 상태는 절대 안 합니다. 왜? 찢어진 상태에서 나가면 그 소속으로 나가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런 나머지 조직이랑 뭉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 청년들만을 중심으로 해서도 저는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어쨌든 좀 기다려 보자고요. 제가 원하는 날짜가 있어요. 몸킬 리졸브야. 너무 늦어. 그건 너무 늦어요. 그렇게 노출된 거는 작전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생각하는 날짜가 있어요. 절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카메라 끄면 얘기할게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 이거 북한 같잖아. 북한스러운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런 거.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의 비트코인을 훔쳐먹은 애들이라니까. 이런 애들한테 우상하면 안 되죠. 현실을 똑바로 봐야지. 하잖아요. 반중 데모. 그렇죠? 자, 미국하고 우리가 한 편이 되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당연히 북한도 중요하지만 중국이 더 중요해요. 왜? 미국이란 나라는 슈퍼파워 국가예요. 패권 국가죠? 지금 미국이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북한이랑 싸우는 거 아니라니까. 쪼잔하게. 미국은 중국이랑 싸우는 거예요. 그 와중에 북한이 스키다시로 반찬으로 들어와 있는 것뿐이야. 우리에게는 북한이 메인이겠지만은 미국 입장에선 중국이 메인이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중국이란 나라가 무너져야만 북한이 망하게 돼 있어요. 왜냐? 거기서 원유 공급하고 막 그러잖아요. 북한에게 살 길을 열어주잖아. 그래서 중국을 제거해야만 북한도 망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미국과 우리가 한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은 막 그래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중에 과격하신 분들은 청와대를 때려 부수고 뭐 죽이자 막 근데 저는 그죠 반대. 절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정치는 이성적으로 하는 거라고. 상대방 영웅 만들 일 있어요? 첫 번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건 선거에 질 텐데. 두 번째, 대책도 없이 그런 식으로 마구 정권을 전복하는 거, 그건 법치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은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야. 대책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야. 대책을 생각하고 해야죠. 그 대책은 일단 뭐부터 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꼭 뽑을 놈이 없대요. 뽑을 놈이. 그건 맞아요. 뽑을 놈이 솔직히 없어요. 뭐 제대로 된 인간이 없어. 근데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진흙 속에서 진주를 찾는다. 자, 이게 제가 답을 알려드린다고 이렇게. 진흙 속에서 진주를 찾으려 하지 마시고 진흙을 제거해서 진주를 찾으려 하세요. 무슨 말이냐? 진주를 찾으려 하는 것, 즉 어떤 괜찮은 정치인을 찾으려 하지 말고 대선은 안 된 놈부터 제거하니까 대선은 안 된 놈, 즉 진흙부터 제거하려니까요. 그러면 진주가 보인다니까.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진주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거예요. 진흙을 제거하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친중 정치인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반중 데모를 하라는 이유가 뭐냐? 중국 돈 받아먹고 정치하는 놈들 찾아서 제거해야 된다예요. 그거는 네. 전 정치 안 해요. 저는 장의사 해야 됩니다. 전 장의사 해야 돼. 나중에 이제 요 새끼들 다 제가 이렇게 편하게 모셔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정치 안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자 보세요. 저는 이제 좋은데 애들 보내줘야 되고 천국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관도 짜야 되고 할 일이 좀 많아요. 어쨌든 그런데 그 중국 돈을 받아 먹은 놈들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정권이 무너졌을 때 반대파 우파 정권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이 우파가 중국 돈 받아 먹은 정치인이면 미국이랑 우리는 한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친북 정권이라 해서 친북 정권 제거했더니 웬걸 친중 정권이 생겨? 오마이갓이죠. 오마이갓. 그렇죠?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국제 정세를 바라보면서 한국의 정권 교체도 복합적으로 보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 이름 팔아먹으면서 친중 정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카메라 나오는데 카메라가 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사람들이 없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이 이건 여야에 다 있어. 여야에 이놈들이 제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가 우리가 후보를 뽑겠어요. 100점짜리 인물이 없다면 50점짜리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 50점짜리가 친중이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친중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당장 해야 될 일은. 그래서 자꾸 반중 데모 하는 이유가 뭐냐? 반중 데모를 안 하려는 인사가 나타나거든요. 너 왜 안 해? 너 중국이랑 사업하는 거 있어? 중국이랑 얽힌 거 있어?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50점짜리 훌륭한 인물이 나죠. 50점, 나머지 빈 공간 50점은요. 프로파간다로 메꿔줄 수 있어요. 막 해갖고 멋있게. 누구는 똥개만 끌고 등산해도 막 지지율 올라가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똥개 끌고 다녀도 지지율 올라가고 개밥 줘도 지지율 올라가는 판인데 그까짓 거 50% 지지율 못 올리게 하는 거예요. 쉽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닌 놈부터 골라내라.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왜? 3월 달에 키 리졸브 훈련이 있어요. 웬만하면 저는 3월 이전에 했으면 제일 좋겠어요. 왜? 보궐 임기로 끝나야 좌파와 우파가 서로 부딪히지 않고 정상적인 법치적인 근거에 의해서 정권 교체가 가능해요. 그 시기를 지나면은 그때는 탄핵밖에 없어요. 이거는 우파가 이겨도 좌파들이 상처받아요. 그거 또 찌그러거리고 싸워. 막으려면 어떻게 돼요? 웬만하면은 2월 달에 끝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끝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도 제가 차마 카메라 앞에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반중 데모를 지금 안 하셔도 됩니다. 왠 줄 아세요? 힘은 모았다 한 번에 터뜨려야 되거든. 자꾸 지금 막 삐죽삐죽 튀어나가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글라디에이터 영화 보셨어요? 그 싸울 때 어떻게 돼요? 모이라고 그러죠? 나가서 싸우지 말고 모이라고 그러죠? 전열을 갖춰야 된다니까. 제가 원하는 날짜가 있어요. 그때 한 방에 터뜨려야 돼. 그 이전까지는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젊으신 분들이 할 일은 딱 하나예요. 인터넷 잘하잖아. 퍼뜨리세요. 퍼뜨려. 반중 데모 해야 된다고. 이것만 열심히 하시면 돼요. 날씨 추운데 나가지 마시고 짜장면 시켜놓고 집에서 이것만 계속 쓰면 되는 거예요. 반중 데모 하세요. 왜 안 하세요? 누구누구 의원님 중국이랑 친해요? 자꾸 이런 식으로. 쪼으라니까 쪼아. 그래야 된다니까.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미국하고 진정한 한미 군사 동맹이 이루어져요. 왜? 내부의 풀악장에서는 절대 안 되거든. 그거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